최근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와 영화 승부 등 다양한 작품이 충남에서 촬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아산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공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신이 불을 냈다는 승용차 소유주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혜주 앵커 혹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네, 이번 주말에 봤는데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폭삭 소가수다처럼 다양한 유명 드라마와 영화가 충남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와 서해대교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당진 삽교호. 특히 바다와 논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관람차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 기간 삽교호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14만 7천여 명. 이는 당진 전체 방문객의 7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방영된 인기 드라마 선지엽고 티어의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삽교호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영된 이후에는 그 촬영지가 알려지면서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충남의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주요 장면도 충남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극중 주요 배경인 금운동인의 가게는 당진 성문산단 인근 폐건물을 개조해 세트로 활용됐고 또 장구항에서는 관식이가 배를 파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 등 작품은 80여 편에 달합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충남에서 일정 회차 이상 촬영 시 소비금액 일부를 환급해줘 촬영팀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촬영팀이 충남에서 원활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인 실무적 그런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촬영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됩니다. 100여 명의 인원이 충남에 머물며 숙박과 식사 등을 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영화 승부의 제작팀은 촬영 기간 당진에서 1억 3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촬영팀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숙박과 식사 그리고 장소 대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작품 촬영이 진행된 충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홍보와 경제 효과가 큰 만큼 올해 충남 방문해를 맞아 촬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아산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그 파편으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4시쯤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공터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23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0시 50분쯤 태안군 태안읍의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승용차와 함께 인근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신이 불을 냈다는 승용차의 소유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혼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충청권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국 평균 10.6%보다 0.2%포인트 높은 10.8%입니다. 2015년 이후 충청권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때는 2023년이 처음입니다. 이 기간 충청권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남 12.9%, 충북 10.9%, 대전 8.7%, 세종 6.4% 등입니다. 시군 구별로 다문화 혼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괴산군과 충남 창녕군으로 충청권 평균보다 8.7%포인트 높은 19.5%에 달합니다.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2015년과 비교해 다문화 혼인 비중이 늘었는데 100% 넘는 곳은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등 5곳입니다. 2023년 기준 다문화 충청권 이혼 비중은 8.3%입니다. 전년인 2022년보다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충남이 9.8%로 가장 높고 충북과 대전, 세종이 뒤를 따랐습니다. 충남 계룡시와 홍성군 등 두 곳은 4.5%로 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혼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해경은 지난 11일 새벽 1시 30분쯤 태안군 이원면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남성 A씨가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5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해변을 산책하던 중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낚시나 산책할 경우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 부곡 국가산업단지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아산 국가산단 고대지구와 성문 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미래 친환경 허브 산단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2026년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확정, 고시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유망 중소기업과 모범 장수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창업 30년이 넘은 중소기업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는 경영 안정자금 우대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모범 장수기업에는 경영 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충남도에 하면 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공립특수학교인 한여울학교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에 걸쳐 있어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11년 만에 경계가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지 전역이 아산시에 속하게 돼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오는 8월 착공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최대 50%가 감면됩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도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예산과 태안, 청양 등 충청남도 9개 시군입니다.
LG 헬로비전과 당진 남부사회복지관, 국립생태원이 생물 다양성 보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당진시 우강면 일대에서 한국 고유종인 벌개미취를 포함해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 14종, 약 5,400본을 심었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당진 지역 학생과 13개 단체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청산 식물원과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1000여 점 이상의 밀원식물을 추가 후원하는 등 꿀벌 보호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당진시 그린리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생태정원의 꿀벌 호텔을 추가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당진에서는 지역 내 꿀벌의 40%가 폐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LG 헬로비전과 함께 4년 동안 지역 생물 보존 다양성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의 밀원이 되는 그런 식물들을 저희가 함께 심고 보존하는, 교육하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오늘 19일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받던 청렴 이행 서약서 등 13종의 구비 서류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당진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계약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태안해경은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폐기물과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포상금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고는 119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2명 이상이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합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조리기구, 급식시설 위생 상태 등입니다. 홍성군은 위생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과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분석 등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태안군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홍성군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방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왕진버스에서는 한약 조제 등 한방진료와 정밀 시력검사, 맞춤형 운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업인과 어르신 등입니다. 앞으로 홍성군은 갈산면과 서부면 등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예산군과 충남 예산지역 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회용기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센터 홍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다회용기 지원센터에서는 다회용기 회수와 세척, 재보급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산군은 다회용기 수요처를 발굴 확대해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순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